네, 요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이 덥고 황사가 건너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임하경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거의 여름이라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날이 더울지 날씨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역시나 좀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광주 28도로 예상되고요. 중부와 경부권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덥겠습니다. 또 휴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좀 덥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좀 선선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일어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건데요. 기상청은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황사가 발원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람 방향 등에 따라서 황사의 영향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황사가 온다면 꼭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5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날씨만 보면 이제 한여름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더위가 빨리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 16일이죠. 강릉의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울진도 34.9도, 서울도 31.2도 등 날씨가 두 달이나 앞서가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남해상에 자리한 따뜻한 고기압이 따뜻한 바람을 한반도로 불어넣고 또 강한 햇볕까지 쏟아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추가로 열을 품어 동해안은 더 뜨겁게 달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기사를 보면 뭐 자외선이나 오존을 좀 조심해라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낮에도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 외출은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햇볕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오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화요일 매우 더웠잖아요. 이날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 충청에 오후 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오존은 기체상 물질이라서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쓰면 입자가 걸러지지만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비가 더 어렵습니다. 이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도 피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또 여름에는 오존이 계속 말썽인 만큼 오존 예보와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이제 너무 더워지는 이제 한여름에는 저희가 폭염특보를 이제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체감 기온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전과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단순히 기온만 고려해서 폭염특보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실제로 이 더위를 느끼는 건 습도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낮 기온이 35도일 때 습도까지 높으면 체감 온도는 36도를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청이 체감 온도를 기반으로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한 특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주의보가 내려지고요. 경보도 마찬가지로 습도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이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는데요. 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에 맞춰서 지난 15일부터는 정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씨도 중요한 요소인데 현장에 직접 가시잖아요. 그날 날씨는 좀 어떨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날씨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발사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었거든요. 그만큼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잘 따라줘야 합니다. 지상에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 안 되고 바람의 순간 최대 풍속도 21m 이상이면 발사가 어렵습니다. 이 비행 경로상에 번개도 없어야 하는데요. 발사 하루 전에는 누리호 이송과 기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사 전날 날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안 되고요. 또 비가 내려서 땅이 젖으면 누리호를 옮길 때 미끄러지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차 발사 예정일인 24일의 날씨는 굉장히 좋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의 날씨도 맑겠는데요. 낙뢰나 구름이 발달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고요. 상층에서 강풍이 부는 등 이제 발사에 영향을 줄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전망 또 이슈 전망 임하경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